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아까 숫자 있었다면 지금 개념이에요. 그냥 한 번만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m의 시그마라고 구할 수 있다. 이 확률 변수 z의 평균 이 z와 분사 vz를 구해보자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z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m을 시그마로 나눈 거 쓸 수 있겠죠. 즉 얘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정리가 돼서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는데 이 x가 몇입니까? m이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계산하면 얘는 무조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아까 숫자로 썼던 거 문자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녀석도 보도록 하자. 얘를 계산해야 돼요. 즉 V에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얘는 결국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Vx로 나온다예요. 그런데 Vx가 뭔데? 분산이 뭔데? 시그마의 제곱이지?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항상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예요. 그러므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 몇 콤마 몇을 따른다? 0,1을 따른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이에요? 0이지. 평균이 0이므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자, 무슨 축 대칭 이루고 있습니까? 항상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Y축의 오른쪽과 왼쪽의 넓이가 모두 같다야. 모두 몇이야?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하세요. 0.5, 0.5 이렇게 나뉘어지는 면적을 갖는다. 자, 2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Y축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Y축의 오른쪽에 대한 Z가 즉 모인 양수인 것만 표로 직접 찾아서 풀이해요. 우리가 뒤에 봤던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는요, 이게 말이 피웃이 많아서 그런가? 얘는요, 뭐만 나와 있다? 이쪽만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쪽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를 직접 찾아서 풀이하고 Y축 왼쪽에 대한 것, 즉 Z가 무슨 것? 음수인 것은 모두 다 무엇을 이용해서 풀이한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Y축 오른쪽, 즉 Z가 양수인 것으로 바꿔서 풀이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요, 확률 구하는 방법 연습시키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쉽지? 예,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 개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 네, 여기까지 한 문제. 자, 밑에요, 문제가 쫙 여러 개 나와 있어. 그치?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 옆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선생님이 뒤에 있는 표 아까 보여줬죠? 그 표 중에서 핵심적인 0.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3.0일 때 이런 녀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Z가 0에서 스몰 z일 때까지지. 근데 그 스몰 z에 우선 뭐가 있어요? 0.5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뭐야? 0부터 시작해서 0.5까지에 해당되는 요 면적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요 면적에 요건 필기할 필요 없어. 눈으로만 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예. 요 면적의 넓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0.1915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0부터 어디까지? 1.0, 즉 1일 때까지의 면적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지. 요 면적의 넓이는 몇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341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필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필기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보고 너희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자. 1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Z는 1.5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조그맣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실수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얘는 1.5 이상이니까 요 면적을 구하는 거지. 저 1.5는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여기 1.5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림을 해석할 수준만 잡으면 돼. 자, 얘가 1.5 이상이면 요 면적이야. 근데 1.5 여기에 있는 면적을 봤더니 얘는 0.4332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요 절반의 면적은 몇이야? 0.5잖아. 그런데 이만큼이 0.4332면은 0.5에서 0.4332를 빼면 내가 원하는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 구하는 연습할 때 요런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0.5가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요 0. 예를 들어서 뭐 4, 7, 8, 6 이런 걸 뺀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대고선 또 0.5 빼기 0.4786을 막 내리고 이렇게 풀면 바빠서 안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막바로 암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리수는 0.5에서 빼는 수가 나올 땐 무조건 얘는 4가 꽉 차야 돼. 2개 더해서 4가 나와야 돼요. 그 두 번째 수는 99 나와야 돼요. 그럼 뭐야? 2. 뭐야? 1. 그리고 마지막 수만 10으로 차야 돼. 그럼 몇 나오겠습니까? 4.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요. 0.5에 0.4786을 빼면 4, 9, 9, 10이니까 얘 몇 나오니까 4, 1, 2, 0, 0.0214 나오지? 우리 되게 바쁘기 때문에 이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숫자만 보고도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 0.5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0.5에서 0.3176을 뺄 거야. 그러면 그 빼고 남은 결과 몇 되겠습니까? 0.1, 8, 2, 4. 왜 1이에요? 요 첫째 자리는 0.5가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이 4가 나와야 돼요. 합이 9가 나와야 돼요. 합이 9가 나와야 돼요. 맨 마지막 자리수만 합이 10이 나와야 돼요. 0.5 기준 아니면 0.6이면? 아니, 얘는 0.5밖에 기준이 될 게 없지. 우리가 푸는 문제는.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1에서 뺀다면 내가 1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수를 뺄 거야? 0.72495 요런 걸 뺄 거야. 그럴 때 뭐냐면 9999 10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겠다? 0.2 7 4, 5 0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1에서 뺄 때는. 되겠습니까? 0.5에서 뺄 때는 여기가 4로 시작되고요. 1에서 뺄 때는 여기가 9에서 시작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 나 요만큼 구할 거야. 즉 0.5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뺀 거 뭐가 되겠어요? 시작! 0.0668 이해됐음?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상황을 선생님이 살펴봤더니 얘는 0.5부터 시작해서요 2까지인 요 면적이래. 그럼 어떻게 빼면 되겠어? 2까지의 면적에서 0.5까지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지. 맞나? 그래서 얘는 2까지의 면적 몇입니까? 0.4772예요.
빼기 몇 하면 되겠습니까? 0.5까지의 면적 빼버리니까 0.1915예요. 자, 연필을 조금이라도 덜 쓰는 게 핵심이지. 이걸 푸는데 이렇게 써버린 거야, 가로를. 그러면 이제 6, 10. 10에서 5 빼고 2 있으니까 7, 5, 다시 3에서 10 내려오네요. 10에서 9 빼고 7 있으니까 8, 2. 아, 답은 0.2857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실수를 안 하려면 그림 그려주시면 편해요. 그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으면 좋은데 풀 수 있으면 그림 안 그려도 돼. 근데 가끔 실수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요번에는 요런 녀석 풀래. 그러면 얘는 대칭성 이용해야 되니까 뭐에서 뭐까지? 0에서 3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3까지씩 뭐가 나와 있으니까 0.4987 빼기 1까지 빼버리니까 0.3414. 그래서 빼면 4, 7, 5, 1, 0.1574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식이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2-만큼이에요. 그럼 뭐야? 0에서 3까지, 0에서 2까지 두 개 더해버리면 되죠? 자, 0에서 3까지 계산하면 0.4987. 0에서 2까지 계산하시면 0.4772. 두 개 더하면 되네요. 더하기는 답 냅니다. 9, 17, 9. 그래서 0.975가 답이 나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보지 말고 푸시고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어? 머리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맨 처음 배울 땐 그림 좀 그려봐도 괜찮아요. 초기에는. 그러면서 머리에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에 암산이 될 거예요. 다음 사람은 다 맞춰보시고 맞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나요? 아직? 됐어요. 넘어가도 같이?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 풀 거야. 요런 패턴의 문제가 가장 기본 유형이면서 가장 많아요. 자, 지금부터 손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눈으로만 보시고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와, 요 확률도 구해보고요. 요 확률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첫 번째,
요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필기하지 말라고 했다. 필기하지 마십시오. 시간 드릴 겁니다. 자, 요 확률 구하려면요. 안타깝지만 나는 확률 변수 x에 관한 분포표 그 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z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꾸는 방식은 확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90 있지? 선생님이 x-m을 시그마로 나눈 건 이 순서로 쓰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90을 보면서 써줍니다. 90 마이너스 m. m이 몇이에요? 100. 얘를 시그마로 나눈 거. 시그마 몇입니까? 10.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는 x를 뭐로 바꿀 준비가 된 거야? z로 바꿀 준비가 된 거예요. 또 주어진 110을 먼저 써주고 빼기 100 얘를 보면서 분모에 10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요 계산하면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이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오니까? 1 나오죠. 그러면 우리 위에 표 가지고 있지. z가 0에서 1까지 몇이에요? 3, 4, 1, 3. 그런데 이런 게 양쪽으로 두 개인 거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6826 이렇게 면적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고 뭐 해본다? 2번 문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1번 한번 해보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2번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나중에 풀이 비교해보세요. 푼 사람은요 답을 맞춰보세요. 두 번째 답은 뭐 나와요? 0.2417 나왔으니까 예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건 다 가르쳤어요.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두 문제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무거나 풀어보세요. 둘 다 풀어도 되고요. 예, 한 문제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의 구조는 다 배웠어요. 단지 미지수가 어디에 놓이냐 이 차이만 생겼을 뿐이야.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장 줄까? 예, 거기 여백이 작지? 연습장 좀 드릴게요. 연습장에 한번
문제라도 푼 사람. 예. 맨 위에 거 풀었어요 혹시? 아래 거 풀었어요? 아래 거 몇 나왔어요? 0.45. 두 번째 문제 0.45 나왔어요? 아니, 0.4. 잠시만요. 그 K 값 구하는 거잖아. 아래 있는 문제도. K 값 뭐 나왔어요? K 값 1.6? 5. 예. 자, 뭐 나왔어요? 위에 아래? 위에 거 몇 나왔어요? 아닌데. 위에 거 혹시 푼 사람 없나? 시간 더 줄까? 풀어줄까? 얘들아, 시간 줄까? 풀어줄까? 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위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확률 변수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오, 그렇구나. x라는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식이고 y라는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뭐래? x에 관한 이 확률과 y에 관한 이 확률이 같대. 그런데 안타깝지만 나는 x, y를 가지고 확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둘 다 뭔 짓 해준다? 표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p에 x는 z라는 문자로 바꿔야겠죠. 자, z는 k 이상이다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돼? k 마이너스 몇? 10으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바꾼 이 확률과 p에 얘도 y도 뭐로 바꿔야 돼요? 전부 z로 바꾸는 거예요. z는 뭐라고 써줍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몇? 5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두 개의 확률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요 어떤 값보다 큰 값이고 하나는요 어떤 값보다 작은 값인데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칭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곡선인데요. 어떤 값보다 큰 면적이랑 어떤 값보다 작은 면적이 넓이가 똑같아.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요 면적과 대칭성을 이용한 요 면적이 같아. 이 경우밖에 없겠지. 그러므로 이 녀석이 뭐가 되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한쪽을 내가요. 예를 들어 이쪽을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3분의 k-10이라고 둘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k-10이라는 요런 식이 되겠지. 맞니? 그래서 하나가 요거 이상이면 얘가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대칭성에 의거한 조식과 같아져야지만 얘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10과 똑같아질 거야. 미지수 하나씩 하나 k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줘야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 분수 싫어. 3 올려버릴 거야. 그럼 몇 대요? 3k 플러스 15. 2 올려버릴 거야. 그럼 뭐 나옵니까? 2k 마이너스 20. 그래서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5.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때? 할만하지?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항상 표준 정규 분포는 요 그림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 알겠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 확률의 값이 0.9010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요, 여기에 있는 이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표준화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화 시켜줍니다. P에. 그래, n-k 시그마에다가 뭘 빼줘야 돼요? M. 마이너스 m 해주고 분모에는 시그마 해주면 되겠죠. x는 뭐로 바뀐다? z로 바뀝니다. 자, m 플러스 k 시그마에다 뭘 빼줍니까? m을 빼주고 분모에 뭐가 온다? 시그마가 온다라고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바꾸고 났더니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지워지네? 그리고 봤더니 시그마 시그마 약분되네요. 시그마 시그마 약분되네요. 결국 이 식은요 엄청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k만 남았어요 이쪽에. 그리고 얘는 z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플러스 k만 남았어요. 자, 상황을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k라는 걸로 봐서 얘는 똑같이 대칭된 위치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맞나? 자, 그런데 이 확률의 값이 몇이 나온대요? 0.9010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야, 0부터 1.65까지 하면 0.4050 나와요. 자, 4050이라는 값은 이 값의 절반이지. 0.4050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요 k 값이 몇이 되면 돼? 1.65가 되면 되는 거예요. 0부터 1.65까지가 0.4505 되겠어? 4505인데 4050이랬구나. 4505 네. 될까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고로 k의 값은 몇이다? 1.65다. 필기하십시오. 필기 다 끝났어? 네. 우와, 빠른데. 전부 다 그런 문제다. 예. 자, 되게 쉬운 문제. 자, 9페이지에요. 위에 보면은 두 문제 나와 있지. 한 문제에 대해서 1번, 2번 나와 있죠. 자,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